잠깐만요. 지금 탈모 때문에 비오틴 영양제 드시고 계신가요? 한 달에 몇만 원씩 쓰고 계신가요? 그런데 혹시 아세요? 여러분이 먹는 그 고가의 비오틴이 사실은 그냥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요. 아침마다 베개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보며 한숨 쉬시나요? 거울을 볼 때마다 점점 넓어지는 이마가 걱정되시나요? 손톱이 자꾸 갈라지고 약해져서 고민이신가요?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비오틴이라는 단어를 발견하셨죠? 오늘 이 영상 하나면 비오틴에 대한 모든 진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광고와 마케팅에 숨겨진 과학적 진실, 정말 효과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 그리고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부작용까지. 특히 오늘은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비오틴 때문에 심장마비 환자가 오진받아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는 거 아시나요? 끝까지 주목해주세요. 자, 먼저 비오틴이 도대체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비오틴은 비타민 B군에 속하는 수용성 비타민이에요. 비타민 B7이라고도 부르고 옛날 문헌에서는 비타민 H라는 이름으로도 나와요. 재미있는 건 이 H가 독일어에서 따온 건데 머리카락과 피부를 의미하는 단어래요. 벌써 수십 년 전부터 비오틴이 머리카락과 피부에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비오틴은 우리 몸속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가 먹는 밥, 고기, 기름진 음식들을 에너지로 바꾸는 대사 과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쉽게 말해 자동차 엔진의 점화 플러그 같은 거예요. 휘발유만 넣는다고 차가 가는 게 아니라 점화 플러그가 있어야 하듯이 음식을 먹어도 비오틴 같은 성분이 없으면 에너지로 제대로 전환되지 않아요. 특히 비오틴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을 만드는데 깊이 관여해요. 케라틴은 머리카락, 손톱, 피부를 구성하는 핵심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비오틴이 부족하면 이 세 가지 부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비오틴은 우리가 먹는 음식 곳곳에 다 들어있어요. 달걀 노른자, 간, 견과류, 콩, 통곡물, 고구마, 시금치, 브로콜리, 바나나, 아보카도 등등 정말 다양한 음식에 들어있거든요. 게다가 우리 장 속에 사는 좋은 균들도 비오틴을 만들어서 공급해줘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밥 먹는 사람이라면 비오틴 결핍이 생기는 경우는 진짜 드물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요즘 주변을 보면 탈모로 고민하는 분들이 정말 많죠? 20대 후반부터 벌써 머리숱이 줄어드는 분들도 있고 30대만 되어도 정수리가 걱정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하면 비오틴 광고가 쏟아져요. 탈모 방지, 모발 강화, 숱 증가 이런 문구들이 여러분을 유혹하죠. 그런데 잠깐만요. 여러분의 탈모 원인이 정말 비오틴 부족 때문일까요? 탈모의 원인은 정말 다양해요. 유전적 요인이 가장 크고요. 남성 호르몬인 DHT, 스트레스, 수면 부족, 과도한 다이어트, 철분 부족, 아연 부족, 갑상선 질환, 자가 면역 질환 등등 정말 수십 가지 원인이 있어요. 예를 들어 회사 다니는 김 대리를 생각해 볼까요? 매일 야근하고 스트레스 받고 라면으로 끼니 때우고 잠은 5시간도 못 자요. 이런 김 대리의 탈모 원인이 비오틴 부족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생활 습관 전체가 문제인 거죠. 또 다른 예로 박 씨를 볼까요? 출산 후 급격하게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호르몬 급변 때문이에요. 임신 중에는 에스트로겐이 높아서 머리카락이 잘 안 빠지다가 출산 후 급격히 떨어지면서 한꺼번에 빠지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이 비오틴만 먹는다고 해서 탈모가 해결될까요? 아니에요.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해요. 비오틴이 정말 효과 있는 경우는 딱 이때입니다. 자, 그럼 비오틴은 언제 효과가 있을까요? 딱 한 가지 경우예요. 비오틴 결핍이 있을 때. 비오틴 결핍이 있으면 확실히 머리카락 문제가 생겨요. 머리카락을 만드는 모낭세포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케라틴 합성이 안 되고 세포 분열도 느려지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비오틴을 보충하면 모낭이 다시 살아나요.
그런데 문제는 비오틴 결핍이 정말 드물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밥 먹는 사람이라면 거의 생기지 않아요. 비오틴 결핍이 생기는 경우는 이런 때예요. 장기간 항생제를 먹어서 장내 좋은 균들이 다 죽었을 때, 알코올을 심하게 많이 마실 때, 임신 중이나 수유 중일 때, 특정 유전 질환이 있을 때, 극단적인 다이어트로 영양실조 상태일 때 정도예요.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날달걀 흰자를 매일 많이 먹으면 비오틴 결핍이 올 수 있대요. 흰자에 아비딘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게 비오틴과 강하게 결합해서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물론 달걀을 익혀 먹으면 아비딘이 파괴되니까 괜찮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비오틴 사서 먹지 마세요. 먼저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받아보세요. 비오틴 수치뿐만 아니라 철분, 아연, 비타민 D, 갑상선 호르몬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검사 결과 비오틴 결핍이 확인되면 그때 보충제를 드시면 돼요. 하지만 비오틴이 정상이라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효과 없어요. 이미 가득 찬 컵에 물을 더 부으면 넘칠 뿐이잖아요. 같은 이치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손톱에 대해서는 비오틴의 효과가 비교적 확실하게 입증됐다는 거예요. 여러 임상 연구에서 비오틴 보충제를 먹은 그룹이 손톱 두께가 증가하고 갈라짐이 감소했대요. 스위스에서 진행된 연구를 보면 손톱이 잘 부러지는 여성들에게 하루 2.5mg의 비오틴을 줬어요. 일반 권장량의 수십 배예요. 6개월 후 손톱 두께가 평균 25% 증가했고 손톱이 부러지는 빈도가 현저히 줄었대요. 왜 손톱에는 효과가 있는 걸까요? 손톱도 머리카락처럼 케라틴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비오틴이 케라틴 단백질 사이의 결합을 강화시켜서 손톱 구조를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손톱이 완전히 새로 자라는데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먹고 효과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최소 2, 3개월은 꾸준히 먹어야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손톱 건강을 위해서라면 비오틴과 함께 실리카, 콜라겐, 비타민C 같은 영양소들도 함께 챙기는 게 좋아요. 시너지 효과가 나거든요. 사실 비오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미용이 아니에요. 에너지 대사예요. 우리가 먹은 음식이 에너지로 바뀌는 모든 과정에 비오틴이 관여해요. 탄수화물 대사를 보면 우리가 밥이나 빵을 먹으면 포도당으로 분해되잖아요. 이 포도당이 세포 안에서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비오틴이 필요한 효소가 작동해요. 비오틴이 부족하면 포도당을 효율적으로 쓸 수 없게 되고 저혈당이나 피로감이 생길 수 있어요. 지방 대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이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 때, 그리고 반대로 지방을 저장할 때 모두 비오틴이 관여해요. 특히 장시간 운동할 때나 공복일 때처럼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쓰는 상황에서 비오틴이 중요해요. 단백질 대사에서도 비오틴이 필요해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 일부는 에너지원으로도 사용되는데 이 과정에 비오틴이 관여하거든요. 그래서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분들을 검사해보면 비오틴 수치가 낮은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도 있어요. 물론 비오틴만이 원인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에너지 대사가 원활하지 않은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일 수 있어요. 비오틴은 신경계 건강에도 정말 중요해요. 뇌와 신경세포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데 비오틴이 그 에너지 생산에 필수적이거든요. 특히 수초 형성에 비오틴이 관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수초는 신경세포를 감싸는 절연체 같은 역할을 하는 지방층인데 이게 있어야 신경신호가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돼요. 프랑스에서 진행된 연구를 보면 정말 흥미로워요. 다발성 경화증 환자들에게 고용량 비오틴을 투여했더니 증상이 개선됐대요. 하루 100mg에서 300mg이라는 엄청난 고용량을 썼는데 일부 환자들에게서 장애 정도가 감소했어요. 물론 모든 환자에게 효과가 있었던 건 아니고 장기적인 안전성에 대해서는 더 연구가 필요해요.
하지만 비오틴이 신경계에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예요. 신경 전달 물질 합성에도 비오틴이 간접적으로 관여해요.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물질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비오틴 결핍이 심하면 우울감, 불안, 집중력 저하 같은 정신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영아의 경우 비오틴 결핍이 발작을 일으킬 수도 있대요. 흥미롭게도 비오틴은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특히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가 나왔거든요. 비오틴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요. 췌장의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되는 과정에 비오틴이 필요한 효소가 관여하고 근육과 간에서 포도당을 흡수하는 과정도 비오틴이 도와주거든요.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를 보면 당뇨병 환자들에게 하루 9mg의 비오틴을 4주간 투여했더니 공복 혈당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대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비오틴과 크롬을 함께 섭취했을 때 혈당 조절이 더 잘 됐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비오틴만으로 당뇨병을 치료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이고 식이요법과 운동, 필요한 경우 약물 치료를 병행해야 해요. 특히 당뇨병 약을 먹고 있다면 비오틴 보충제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해요. 혈당이 너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비오틴은 수용성 비타민이라서 과잉 섭취해도 대부분 소변으로 나가요. 그래서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고용량을 장기간 복용하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혈액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특히 심장 질환을 진단하는 트로포닌 검사, 갑상선 호르몬 검사, 비타민 D 검사 등에서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실제로 미국 식약청에서 경고를 발표한 사례가 있어요. 심근경색 환자가 비오틴 복용 때문에 트로포닌 수치가 정상으로 나와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대요. 이 환자는 결국 사망했고 부검 후에야 심근경색이었다는 게 밝혀졌어요. 충격적이죠? 비오틴 때문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 검사를 받기 전에는 최소 이틀, 가능하면 일주일 전부터 비오틴 보충제를 중단해야 해요. 그리고 검사받을 때 의사나 간호사에게 비오틴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해요. 피부 트러블도 생길 수 있어요. 일부 사람들은 고용량 비오틴을 먹으면 여드름이 악화돼요.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피지 분비가 증가하거나 다른 비타민, B군과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으로 추측돼요. 특히 비타민 B와의 흡수 경쟁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론이 있어요. 비오틴을 너무 많이 먹으면 비타민 B5 흡수가 방해받고 그 결과 여드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비오틴은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한국 영양섭취 기준에 따르면 성인의 하루 충분 섭취량은 30 마이크로그램이에요. 이 정도는 일반적인 식사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양이에요. 달걀 하나에는 약 10 마이크로그램, 아몬드 한 줌에는 약 5 마이크로그램의 비오틴이 들어있어요. 연어, 고구마,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음식들도 좋은 공급원이에요.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먹으면 자연스럽게 충분한 비오틴을 섭취할 수 있어요. 보충제는 아주 소량이면 돼요. 시중에서는 너무 고용량 제품이 많은데 이런 고용량이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특정 질환이 있거나 의사의 처방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고용량 제품은 피하는 게 좋아요. 더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더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부작용 위험만 높아져요. 적정량을 꾸준히 먹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비오틴을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는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달걀 노른자예요. 달걀 하나에 약 10 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어요. 다만 날달걀 흰자는 피해야 해요. 흰자의 아비딘이 비오틴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삶거나 프라이해서 먹으면 문제 없어요. 견과류도 훌륭해요. 특히 아몬드, 땅콩,
호두, 피칸에 비오틴이 많아요. 간식으로 견과류 한 줌씩 먹으면 비오틴뿐만 아니라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요. 동물의 간도 비오틴이 엄청 풍부해요. 소간이나 닭간 100g에는 약 30 마이크로그램에서 40 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어요.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는 양이죠. 다만 간은 비타민 A도 많아서 너무 자주 먹으면 안 돼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가 적당해요. 생선도 좋은 공급원이에요. 특히 연어, 참치, 고등어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에 비오틴이 풍부해요. 오메가3 지방산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예요. 콩류와 두부도 빼놓을 수 없어요. 콩에는 비오틴뿐만 아니라 단백질, 섬유질, 미네랄이 풍부해요. 특히 채식주의자들에게는 중요한 비오틴 공급원이 될 수 있어요. 채소 중에서는 고구마, 시금치, 브로콜리가 좋아요. 과일로는 바나나와 아보카도를 추천해요. 통곡물인 현미, 귀리, 통밀빵도 좋은 공급원이에요.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먹으면 굳이 비싼 영양제를 살 필요가 없어요. 자연식품으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거든요. 비오틴 결핍은 현대사회에서는 드물지만 발생하면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요. 초기 증상은 모호해서 다른 질환으로 오인하기 쉬워요. 가장 흔한 증상은 탈모예요. 머리카락이 전반적으로 가늘어지고 빠지기 시작해요. 특히 눈썹이나 속눈썹도 함께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손톱도 약해지고 갈라지며 피부에는 붉은 발진이 나타나요. 특히 눈, 코, 입 주변에 발진이 생기는 게 특징적이에요. 신경학적 증상도 나타날 수 있어요. 우울감, 무기력, 환각, 손발 저림, 근육통 등이 생길 수 있어요. 심한 경우 발작이 일어나기도 해요. 면역력도 떨어져요. 비오틴이 면역세포의 기능에도 관여하거든요. 그래서 감염에 취약해지고 감기 같은 질환에 자주 걸릴 수 있어요. 영아의 경우 특히 주의가 필요해요. 비오틴 결핍이 있는 아기는 성장이 지연되고 발달이 늦어지며 피부 발진과 탈모가 나타나요. 만약 이런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면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아요. 비오틴 수치뿐만 아니라 비오틴 결핍으로 인해 축적되는 특정 대사 산물을 측정할 수도 있어요. 실제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30대 회사원 이 씨는 탈모가 심해져서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비오틴을 알게 됐어요. 한 달에 3만 원짜리 고용량 비오틴을 6개월간 먹었지만 변화가 없었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비오틴 수치는 정상이었고 탈모 원인은 남성형 탈모였어요. 유전적 요인과 남성 호르몬 때문이었던 거죠. 비오틴은 이런 경우 효과가 없어요. 결국 이 씨는 탈모 전문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반면 40대 주부 박 씨는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다가 영양실조 상태가 됐어요.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고 손톱이 갈라지고 피부가 거칠어졌어요. 병원 검사 결과 비오틴을 포함한 여러 영양소가 부족했어요. 의사의 처방대로 비오틴과 종합 비타민을 먹고 식단을 개선했더니 석 달 만에 증상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런 경우가 바로 비오틴이 효과 있는 경우예요. 50대 여성 최 씨는 손톱이 너무 약해서 고민이었어요. 매니큐어도 못 바를 정도로 갈라지고 부러졌어요. 의사와 상담 후 하루 2.5mg의 비오틴을 6개월간 복용했어요. 처음 3개월은 별 변화가 없었지만 넉 달째부터 손톱이 조금씩 단단해지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에는 손톱 두께가 눈에 띄게 증가했고 갈라짐도 거의 없어졌어요. 이렇게 보면 비오틴의 효과는 정말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작정 먹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비오틴을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약물들이 있어요. 항경련제를 복용하는 경우 비오틴 대사가 빨라져서 결핍이 생길 수 있어요. 간질이나 발작 질환으로 약을 먹고 있다면 의사와 상담해서 비오틴 보충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항생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항생제는 장내 좋은 균을 죽이는데 이 균들이 비오틴을 만들어주거든요.
장기간 항생제를 복용한다면 비오틴 수치가 낮아질 수 있어요. 당뇨병 약을 먹고 있다면 특히 주의하세요. 비오틴이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당뇨병 약과 함께 먹으면 저혈당이 올 수 있어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고 시작하세요. 혈액응고제를 복용하는 분들도 조심해야 해요. 비오틴이 혈액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고가 있거든요. 비오틴에 대한 오해와 진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해 첫 번째, 비오틴을 먹으면 머리카락이 무조건 많아진다? 아니에요. 비오틴 결핍이 있을 때만 효과가 있어요. 이미 충분한 상태에서 더 먹는다고 머리카락이 더 많이 나는 건 아니에요. 오해 두 번째, 고용량일수록 효과가 좋다? 절대 아니에요. 적정량이 가장 좋아요.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부작용만 생겨요. 오해 세 번째, 비오틴은 부작용이 전혀 없다? 천연 성분이라 비교적 안전하지만 혈액 검사 오류나 여드름, 악화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오해 네 번째, 일주일만 먹으면 효과를 본다? 아니에요. 최소 2, 3개월은 꾸준히 먹어야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특히 손톱은 6개월 정도 걸려요. 진실 첫 번째, 비오틴은 에너지 대사에 필수예요. 우리 몸의 기본적인 대사 과정 전반에 관여해요. 진실 두 번째, 일반적인 식사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굳이 비싼 영양제를 살 필요가 없어요. 진실 세 번째, 손톱 건강에는 비교적 확실한 효과가 있어요. 임상 연구로 입증됐어요. 진실 네 번째, 혈액 검사 전에는 반드시 중단해야 해요. 잘못된 검사 결과로 오진받을 수 있어요. 자, 오늘 비오틴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알아봤어요. 마지막으로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비오틴은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에너지 대사부터 시작해서 머리카락, 손톱, 피부 건강까지 광범위하게 관여하죠. 하지만 기억해야 할 핵심은 이거예요. 비오틴은 결핍이 있을 때 보충하면 확실한 효과가 있지만 이미 충분한 상태에서 더 먹는다고 효과가 배가 되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탈모나 손톱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먼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세요. 영양 결핍일 수도 있지만 호르몬 문제, 스트레스, 다른 질환 때문일 수도 있어요.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받아보세요. 비오틴 수치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적정량의 보충제를 복용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에요. 가장 좋은 건 역시 균형 잡힌 식단이에요. 달걀, 견과류, 생선, 콩류, 채소, 통곡물을 골고루 먹으면 비오틴뿐만 아니라 다른 영양소들도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어요. 고용량 보충제는 특별한 의학적 이유가 없다면 피하세요. 혈액 검사 결과를 왜곡할 수 있고 여드름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어요. 혈액 검사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일주일 전부터 비오틴을 중단하세요. 그리고 의사에게 비오틴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해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이라면 산전 비타민만으로도 충분해요. 따로 고용량 비오틴을 추가할 필요는 없어요. 비오틴은 중요한 영양소지만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고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어요. 적정량을 섭취하되 전체적인 건강관리의 일부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해요.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균형 잡힌 식단이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건강을 얻을 수 있어요. 비오틴은 그중 한 조각일 뿐이에요. 마케팅에 속지 마세요. 광고에서 말하는 기적 같은 효과는 대부분 과장이에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현명하게 판단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지켜야 해요. 무작정 비싼 영양제를 사기 전에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것만 적절히 섭취하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선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건강은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니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